네, 안녕하세요. 아트테이너 김리원입니다. 지금 여기 아트블 갤러리에서 저의 26번째 개인전 힐링 유토피아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개인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직접 전시장에서 같이 도슨트를 해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이번 작품 시리즈들은 확실히 그 전의 이야기들보다 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크게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제 작품들이 자가치유 시리즈라는 거는 저의 행보를 쭉 봐왔던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지난 세월 동안 이제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돌봤던 그 십수년 동안의 작품들은 실제 있었던 저의 일들을 치유해야 됐고 그리고 현재의 것들을 더 빛나게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두운 면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더 왜곡되게 화려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도 있었고 그랬던 시간들이었고 제가 이 유토피아 세상을 지금 큰 변화로 제 작업 세계의 3번째 변화인 듯한데 제가 작년부터 저만의 이 힐링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 자가치유 시리즈로 제 내면의 세상으로 안내해 드린 이유가 저 또한 큰 변화로는 저의 아버지의 보냄이 있었고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삶에 대한 가치관이 좀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와서 관계 속에서 저를 찾아가던 그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강건하게 저 혼자의 시간으로도 저만으로도 그리고 저의 안녕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이제 저의 로망의 대상이었던 그 마지막에 선보였던 창문들, 그 온기들 그 안에서 제가 살짝의 힐링과 안식을 느낀다라고 했던 작품들 시리즈들이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대리만족에 힐링을 했던 컷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치관이 전혀 바뀌어서 이제 관계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제 관계하지 않아도 아니면 관계를 벗어나서 제가 홀로 있을 시간에 치유하는 시간들 그것이 더 온전하고 그 세상을 더 퓨어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만의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다 보니 지난번 작년에 개인전 때 보여드렸던 처음 유토피아 세상으로 들어오게 안내해 드렸을 때 저의 어떤 스팟 그 창문과 구름 제가 힐링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창을 관계의 대상이 아닌 나의 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저만의 하늘에 그 구름 속에 제 창에 그 구름을 타고 들어가서 그 저만의 힐링할 수 있는 스팟의 유토피아 세상 안에서 내가 치유해야 될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제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 26번째 개인전의 유토피아 세상 안에는 커렌시아라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드리고 그 쉼터, 안식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약을 처방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 못지않게 살면서 누구나 다 치유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하고 쉼터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너무 페르소나의 삶에 쫓겨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 그게 본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잠시의 쉼도 잠자리에서 그것이 쉬었다 생각하고 나와 마주했다 생각하고 했던 그것들이 차마 그게 다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시간들을 안내해 드렸더니 이곳에서 그 행복을 눈으로 장면으로 연출해 놓은 것을 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여기 안에서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아마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서 그림들을 하나하나 마주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힐링을 하고 제가 치유하듯이 제가 겪은 일이 아닌 저조차도 제 그런 거칠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토닥이려는 근본적으로 피어해지려는 세상에 이제 안내를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그래서 더 공감하고 바라봄으로써도 안정되고 평온함을 느끼시는 것 자체로 이 전시 공간에서 만족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제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어렵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게 조금 더 다가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힐링 유토피아에 안내해드린 이 커렌시아, 이 쉼터, 안식처가 제가 정말 잘 준비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나는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치유가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이걸 이렇게 갤러리에서 보여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께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약을 드리는 마음으로 안내해 드리는데 거의 100% 공감해 주시는 이런 기쁜 과정이 생긴 것 같아서 작가 아티스트로서 제가 이렇게 하고 보여드리는 주제들이 되게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 또한 지금 작업실가 큰 변화로 내면을 돌보는 시간에 유토피아 세상으로 들어온 게 지금 작년부터 유토피아 세상을 보여드리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리즈가 시작됐다 보니까 저도 내면을 돌보는 이 유토피아 세상을 저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저는 장면으로 연출해야 하니까 어떻게 어떤 모티브로 또, 그리고 실질적인 그 치유의 이야기들, 이 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또 치료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저만의 스팟이고 공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시작된 시리즈들이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 또 5년? 10년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내면을 돌보는 이야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에서 기대도 되고 잘 시작되었다라는 느낌을 지난 전시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꼈고, 아무래도 작가들이 다 고민하듯이 어떤 주제가 새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의 뭐 큰 틀이나 재료나 어떤 표현 방식은 작가로서 정해져 있지만 제 내면을 돌보는 이 유토피아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까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시작되었으니 뭐 여기에 보여지는 것들은 제가 다 구현해내고 나서 저조차도 놀랍거나 제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거나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찾아가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저를 힐링하게 하는 유기체들이 선명해질 때까진 계속 과제들과 어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그 과정이 즐거워졌어요. 원래는 이게 다 완성될 때까지 작가들은 보통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들은 그것들을 찾아가는 동안, 그려내는 동안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업조차 즐겁게 해서인지 이야기가 빨리 숙제가 풀렸고, 그래서 더 여러분께 이렇게 완벽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보여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 안에서 저만의 하늘의 창을 만들어서 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저의 어떤 정신적인 내면의 부분들을 치유하고 쉬고 이곳에서 무언가를 또 숙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주어진 구체적인 시리즈의 스토리는 아무래도 제가 이 마음을 풀고자 하는 숙제들의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그저 그림만 보고도 저와 소통하지 않아도 그림 안에서 치유를 같이 함께 느끼고 이러려면 모두가 아는 내용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고대의 이야기들로 인문학에 대한 것들도 보통 제가 수년째, 5, 6년째 파고 있고, 그래서 더 그쪽으로 생각이 열렸을 수도 있는데, 저의 그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도 제목을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마법의 주문들로 레터링을 해서 그림 안에 녹여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더 가시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림에 연출된 장면과 그 레터링이, 그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명확하게 내가 치유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마법의 주문들을 하나하나 그림 안에 녹여서 풀어놓은 것들이라 주문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드린 메시지들이나 치유하고자 하는 처방을 앞으로 계속 그림 속에 녹여내지 않을까 하는 시작입니다. 솔직히 이 유토피아 세상 작품으로 내면의 돌봄으로 이야기가 작년부터 시작되면서는 지금 시작된 이야기의 모든 작품들은 솔직히 제가 제 방에, 제 집에 걸고 계속 보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놓은 거라 전부 사랑스럽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주문을 레터링 돼서 나온 신작 시리즈들은 한 점 한 점 너무 제가 재밌게 작업했고 의미가 있고, 다 무언가 한 작품들을 마감할 때 제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 애착이 가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를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유독 이번 작품들은 다 한 점 한 점 마음에 제가 와닿고 계속 바라보고 싶은 그림인데, 그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조차도 주문으로 계속 제가 이게 약이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쯤 되면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림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그림이 이따가도 아마 소개해 드릴 작품 중에 DSO 스타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것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주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나 혼자로서도 강건해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주제처럼 나 혼자만의 강건함의 치유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유나람이, 그전에는 제가 모든 이야기들이 관계 속에서 제 어떤 삶을 부여잡는 이유들을 찾아갔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여야만 제가 설명될 수 있고,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거기 안에서의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제가 너무나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거에 대한 회복이 힘들어지는 그런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고칠래야 고칠 수도 없던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내면의 돌봄의 시작이 됐던 이유였던 것처럼, 관계가 이제 중요하거나 관계에 의해서 제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걸 너무 이제는 뼈저리게 알게 됐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2, 3년 동안 어떻게 제가 사색을 하는 시간 동안, 새로 작품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그런 시간 동안
제 가치관이 많이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중요성, 나의 안녕함, How am I라고 지난번에 키워드로 알려드렸듯이 나의 안녕함이 먼저이고 내가 안녕해야만 다른 숙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온전하게 페르소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변화가 생긴 이야기라 D.S. 에오스타라는 작품에 나를 사랑하게 하는 주문과 그리고 샹그릴라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 작품이 이번 시리즈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작품인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문을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도 더 재밌게 제가 표현되었고 그 안에 제가 제 유토피아 세상 안에는 관계는 없거든요.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건 저와 신성한 동물들인데 그 신성한 동물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은 제가 그 안에서도 치료하고자 하는 순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신성함으로 저를 감싸줘서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고 그럼에도 동시에 또 내면이기도 하고 저와 마주하는 또 다른 저예요. 그런 신성한 동물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샹그릴라의 작품은 샹그릴라의 청마가 붕대를 감고 있고 다리를 다쳐서 저 자체는 보이지 않는 눈에 안대를 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데 그게 눈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서로의 상대가 아니라 제 안에 또 다른 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눈이 되어주고 내가 다리를 다쳤을 때 내가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것도 나다. 나 자신이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평생을 남의 안부와 남의 안녕함을 묻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위로해줌도 필요하죠. 그걸 바라고 그게 없이도 솔직히 힘들죠. 근데 진정한 온전한 치유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들의 위로는 잠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표현되는 면 분할에 레드카펫처럼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그 컬러감의 강렬함이나 그 표현이 제가 살아왔던 다시 돌아가야 될 페르소나의 삶의 어떤 레드카펫의 길이고 그리고 저의 상처의 새어나감의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라 그 그림을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릴 때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품은 제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있는 내 내면에 치료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내 내면까지 보여주는 작품들이고 그 주문이기도 하고 이래서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도 나다 라는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자가치유 시리즈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마음에 어떤 번뇌나 제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면 지하에 들어가서 저의 이야기들을 치유하는 그림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4점에서 끝날지 12점에서 끝날지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이야기가 시리즈가 끝이 났을 때 들고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께 제가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치료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 지금 마음으로 갤러리에서 여러분과 이제는 만남을 갖는 게 전시 형태인데 앞으로 제가 또 다른 고민에 아니면 또 살아가면서 아니면 약의 기운이 떨어져서 제가 또 치료해야 될 이야기들이 생기면 그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치료약이 다 완성이 되면 다음 치료약을 들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텐데
혹자는 이제 제 전시를 많이 본, 그리고 지난번에 유토피아 세상부터 또 변화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깊이 같이 공감해준 어떤 이제 관람객?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전시를 보고 나면 마음치유병원을 다녀간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치유 시리즈를 그리는 것이, 그리고 이 갤러리에서 마주하는 것이 여기가 마음치유병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게 치료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이것이 제 새로 받아들여질 주제들이 다음 치료약이겠구나 라는 게 이런 어떤 명제들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다음에 보여드릴 때에는 그 치료약이 완성돼서 나왔을 테니까 다음 이야기가 저도 궁금하고, 그것으로 또 여러분들과 또 행복한, 그리고 평온함을, 그리고 쉼터를 만들어 드릴 거를 생각하니까 기대도 되고, 지금 이 내면의 주제들의 유토피아 세상을 그려나가는 동안은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마주해서 치료약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도 다음 작품을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지금 저의 내면의 돌봄의 치료도 선명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를 막연하게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은데, How am I 전에 드렸던 키워드처럼 자신의 안녕함을, 나의 안녕함을 하루에 매일 아니면 이렇게 저와 마주하는 순간이라도, 적어도 이렇게 전시를 접했던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그 자기와의 마주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삶을 사셨으면, 제 작품을 보지 않아도 저처럼 어떤 자기만의 힐링 스팟을 찾아서, 저는 구름을 보고 창을 보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평온해지고 안식을 느끼고 모든 게 용서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환경에서 자기만의 힐링 스팟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떠올리면 어떤 번잡함이나 치료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떠올리면 그래도 마음의 풀림이 생기는 그런 스팟들을 하나씩 찾아가시고, 그리고 매일 나의 이름을 육성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남이 나에게 안부를 묻듯이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경험을 사실은 이렇게 제가 힐링 강의를 할 때도 직접 이렇게 해보라고도 하는데 되게 쑥스러워 하시면서 그걸 뭔가 어색하게 생각해요. 내가 내 안녕을 묻는 걸 실제로 시키면 너무 그거를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을 불러서 가슴을 토닥이면서 리원아 너는 안녕하니? 라고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안의 내면에서 저도 몰랐던 답이 올라와요. 남이 나에게 질문한 것처럼. 그랬을 때 이렇게 저희가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 쉼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일을 걱정하니까 진정하게 자기와 마주해서 어떤 자기의 안녕을 묻고 자기가 지금 어떤지, 남의 안녕보단 나의 안녕을 이제는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분명히 이제 가져야 되는 이유와 그런 방법을 제가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형태를 만들어 가서 체험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 나머지 삶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행복이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걸 제가 죽기 전에 깨닫거나 마주하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전시들이라, 여러분들의 행복과 평안함과
쉼터의 안식처를 찾으시길 저도 기원합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26번째 개인전으로 힐링 유토피아 커렌시아라는 더 선명한 주제로 여러분들 개인전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뵀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안에 또 한 번의 큰 테마로 또 개인전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제가 약이 나오는 대로 그 다음 전시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방송도 그리고 미술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다음 전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들을 여러 개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제가 저의 이 힐링 스팟들을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이제는 정말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제가 그 이야기들의 처방전을 계속 꾸준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작품들, 치료약들 기대해주세요.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의 이제 유토피아 세상 안에 쉼터 커렌시아라는 제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안내해드리는 이 안식처의 장면들을 한 컷 한 컷 소개해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쉼터라는 커렌시아라는 것이 스페인의 두 소들이 싸움을 하다가 경기에서 잠깐 쉴 때 잠깐 쉬는 장소를 커렌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런 쉼터나 안식처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유토피아 세상 안에 커렌시아를 제시한 거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장면들에 이렇게 있는 것이라서 그 안에도 제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 같은 이런 주문들이 레터링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고요. 카스트로폴로스라는 작품이고 이것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물들도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어떤 제 내면을 더 지켜주는 그런 신성한 의미들이 담긴 동물들을 저의 시그니처 동물로 사슴에도 유니콘 뿔이 달려있고 저한테 희망을 주는 그 구름도 달려있는 이런 구름 사슴이 있고 이런 나비 형태로 이렇게 펼쳐진 이런 장면들도 그 행복을 바라는 그 주문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서 나비 효과처럼 다시 나에게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염원의 그림이었고 요 아이스클라피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픈 마음을 치유해달라는 그림인데 제가 이 치유의 목적으로 제 유토피아 세상안을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저도 저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안에도 제가 상징하는 구름 사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러버슬랩 폴링 레이디마트라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사랑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문인데 제가 예전에 늘 과거 이야기할 때 모정 시리즈를 쭉 해왔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작품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소요소에는 저의 그런 씨앗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엄마와 아기 유니콘으로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신성한 동물들의 표정이나 얼굴이나 눈빛이나 자태를 거기에서도 제가 이 공간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지 느낌이 다 다른 자세로 있거든요. 근데 요 기울임과 자세와 이런 눈빛이 부모 자식과의 사랑도 사랑인데 연인과의 사랑도 저런 기울임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에 대한 서로의 사랑도 저런 자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마음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바라봐주고 그리고 이렇게 알로모라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잠긴 마음을 열어달라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벽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있지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큰 톤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안에 사슴도 이 유니콘을 달고 있는 구름 사슴도 아기 사슴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순수한 상태로 이제
열린 문으로 이렇게 다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소품에는 주문들이 다 레터링이 더 재미나게 이렇게 녹여낼 수 있게 표현이 되었는데, 요 레질리먼스 같은 경우엔 상대의 마음을 읽게 해달라는 주문인데, 이게 마음의 집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페르소나의 삶에서 사회에서 다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지금 반백 년 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에요. 제가 가진 전부. 그걸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것을 지키려면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관계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잘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의 주문이라 이렇게 해놓은 거고, 키세라세라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뭐 노래나 영화 제목으로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이 컸으면 그렇게 노래로도 만들고 막 그러겠어요. 이게 정말 살면서 필요하고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게 제 그 유기적 동물들이 이렇게 같이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 과제가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산을 올라가는 그 길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동안 그 과정, 지금 이 순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만 다하고 있으면, 계속 걸음을 떼서 올라가고만 있으면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긴다는 주문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주어져도 결과를 바라보고 시작하지, 난 그렇지 않아, 뭐 순수하게 시작해.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에서 하루하루 그날의 무언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절대 그냥 난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라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얼마나 결과에 따라서 나 또한 흔들리겠어요. 그게 그 순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한다면 이게 다음번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 순간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하늘의 결과에 맡기면 내가 걸어가는 동안도 마음이 좀 수월해서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어떤 그런 기도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루블리테캅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 올라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낸 주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 이렇게 전시를 딱 보러 오면 욕망이 먼저 앞서서 그런지 이 그림을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의미 때문에 그런 건지 진심 이 작품의 어떤 이 보여지는 것들이 더 정말 그렇게 와닿으시는지 이 그림을 그렇게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루블리테캅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이뤘는데, 우리가 정상에 오르면 솔직히 근데 내려가기 바쁘잖아요.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핑크빛 구름들은 다 무언가 굉장히 안정되고 저를 지켜주고 이 치유된 그런 저와 함께하는 구름들인데, 정상을 저렇게 감싸서 저렇게 뭉게뭉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도 될 보금자리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뭐 특별히 생각한다라고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던 D.S. 오스타가 이 작품인데, 여기 같은 경우처럼 내 안에 또 다른 내면에 서로 바라봐주고 있는 이 장면이, 내가 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문,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에도 표현되어 있는 구름이나 그리고 보름달이나 평온한 저 평행선에 비춰지는 나 또한 내 내면에, 그리고 또 그 여타에 이런 장면들이 다 중앙에 이렇게 안정되게 자리 잡아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언어 치료사 중에 라이오넬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방한 말로써, 여기 처방한 약의 말에 그 처방전은 나를 온전하게 믿어주면 된다 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온전하게 진짜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나머지도 내가 이겨낼 힘이 생긴다라는 나의 이 전시 그림처럼 그 언어치료사도 무언가에 힘들어서 온 그들에게 치료약으로 던진 그 사람의 언어는 자신을 믿어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주고 있고 답을 찾아주고 있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게아치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의 동작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제가 감정을 더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랑을 하게 해달라는, 애인이 생기게 해달라는 주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있는 지금의 사랑이 소원해졌거나 브로큰됐거나 아니면 뭐 짝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거나 없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애인이 생기게 해달라는 주문인데 요 말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그것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정말로 평온하게 둘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저런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창이라는 형태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하늘에 저만의 창을 만들고 그곳으로 구름을 타고 들어가서 나의 이제 어떤 유토피아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공부를 오래도록 해오면서 그리스를 또 성지들을 돌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또 처음에 유토피아 세상을 그렸을 때 만들어낸 또 이 핑크빛 구름이 또 희망을 담아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고, 이 샹그릴라 이 작품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의 걸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요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청마의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붕대를 감고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눈을 감싸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데 상대가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내 내면에 내가 스스로 보이지 않았을 때 다리가 다쳤을 때 그것조차 온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뭐 온전하게 그게 실제로 치유됐다거나 해결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해준 거고, 이 오블리비아테 같은 경우도 제가 창문을 통해서 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특히나 잠들기 전에 그 순간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순간을 본인이 쉼이 찾아온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이 자기와 마주했거나 실제로 어떤 안식을 하는 순간이 아닐 수 있거든요. 보통은 잠들기 전에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억을 지어달라는 주문인데 잠들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주문을 외우면 이렇게 이 평온한 잠자리에 오늘 하루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을 다 지우고 내일은 또다시 이렇게 희망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잠들면 꿈속에 여러분들만의 또 유토피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내일을 걱정하고 잠드는 것보다 오늘의 나쁜 기억은 지워달라는 오블리비아테를 외우면서 이 평온한 장면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었고, 지금 나만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요 장면은 이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휘가로 차가 제 에마인데
제가 이 차량 자체가 30년 된 차량이고 이제 저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저만의 시그니처이기도 한데 이 차를 가지고 이 유토피아 세상 하늘창으로 가는 여정의 시간들의 시리즈 그림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 물고기 자리도 이렇게 하늘창 안에 넣어놓고 해서 저에 대한 꿈과 제 길을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드렸던 소개였고, 여기에 보여지는 장면들은 다 보시면은 유토피아 세상 안의 하늘창에 저에게 힐링 스팟인 그 하늘에 있는 그 구름들의 저한테는 굉장히 큰 존재이니까 그것들이 구름이 굉장히 거대한 존재로 제 유토피아 세상 안에는 있고,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인물, 사람은 저, 여기 안에는 관계란 없으니까 이 세상 안에는 이 세상조차 내 유토피아 세상 안에서조차 관계하는 힘듦을 겪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등장하는 것들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내면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신성한 동물들이 함께 있는 거라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제 세상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시작을 같이 그 평온함만 느껴주시면 그 여러분들도 각자의 유토피아 세상 안에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내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꿈을 향해라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엔 여기만 유독 남자 신사가 등장해요. 저조차도 이 시리즈를 처음 도래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봤던 거다 보니까 저도 지나고 나서야 내 마음을 알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그냥 여기에 지금 이런 선들은, 이 시리즈들이 또 있어서 이 라인의 많은 컬러들과 라인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도심 속의 건물들, 살아가는 하루하루 직면하는 그 페르소나의 과제들, 이런 것들의 계단과 형성된 것들 형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선과 색이 나왔던 것들인데, 그곳에 어떤 문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저만의 이제 구름이 있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었던 건데, 여기 안엔 관계도 없고 다 저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작품만 유독 제가 이 모습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작품 하나만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마음을 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이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해서 만들어낼 때 초기 때의 작품이라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를 가장 좀 많이 알고 있고 함께 해왔던 이제 배우 친구들이 보다가 제가 이 작품들을 자체를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마인드와 생각이 변해서 그리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저의 아버지를 보내고 아버지로서 아버지한테 받은 그 마음으로 뭔가 제가 이렇게 세상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 제가 어떤 그런 저를 추스릴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그 어떤 이야기의 토스가 딱 왔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이걸 보고 제가 저는 끌려가는 대로 그리는 거였는데 좀 약간 감동적이고 소름 끼쳤었어요, 사실. 나도 읽지 못한 내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렇게 유독 남자 신사로 그리고 싶었었구나라는 걸 막 제가 제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저도 뭐 완벽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려내면서 제가 답을 찾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의미가 깊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등장하는 구름사슬 천국의 시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퓨어한 저의 상태와 저를 그렇게 힐링할 수 있게 해주는 구름사슴을 이렇게 최대한 밝은 깨끗한 그림 톤으로 색감이 거의 부여되지 않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림이었고, 그래서 이런 천국을 보여드리는 장면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어디서든 제 작품이나 이야기나 글들을 접하시게 된다면 한결같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내가 자신이 안녕한지, How am I를 하고 살고 계신지, 그리고 본인들도 여러분들도 다 본인만의 안녕을 위해서 힐링 스팟을 찾으셨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저도 되게 반가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의 26번째 개인전으로 준비한 저의 쿼렌시아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다음 준비되는 처방전과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연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과제들이나 아니면 찾으신 힐링 스팟을 저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들도 기대해 주세요. 전시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 전시회부터 쭉 가왔는데 저 지금 그림이 마음의 언덕, 저게 완전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 제 마음에 좀 언덕 같습니다. 그 파란 하늘, 저 창공과 그 구름, 거기서 다 밑에 혼자 이렇게 우두둑하니 있는 저 나무, 저게 제 마음과 같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제 의리의 홀로 외치는 고독한 의리의 어떤 그 마음의 언덕, 김보성의 마음의 언덕인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오빠한테서 빛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뭐 없어요. 여기 빛이 왔는데 빛이 나. 그게 이렇게 빛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오빠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 이거 잘못다. 이것만? 그래요? 그럼 그 빛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빛 속의 외로움, 빛 속인데, 비가 아니라 빛에 비춰지는 그 구름 안에 있는 혼자 떠오르는 그 나무, 착한데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 자기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 오빠가 빛나는 사람인데 오빠는 우뚝하니 무언가 소신으로 하고 있는데 외로워 그 길이. 고독해. 되게 고독해. 이거 이거 욕심나네 이거 아니 안 그랬지. 이거 왜 이거 하나 들고? 그게 내가 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면 오빠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통로. 네. 공간 들어가면 문, 창. 그래서 이제 요 안에 그곳에 이제 신성하게 치료해주는 다 동물들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혜진 씨는? 저는 김리원 작가님의 러버스 레폴링 레이디 마트라는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 주문이라는 제목인데요. 글쎄요, 오늘 이 전시에 와서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이 가서 작품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전시회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작품을 진짜 사서 걸어두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작품이네요. 아무튼 이 어떤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저로서는 이런 전시회가 너무 생소하면서도 반갑고 너무 뜻깊은 시간인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김리원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또 좋은 이렇게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다른 분들께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속 전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은 사람들이 김리원 작가님의 작품을 알아서 저처럼 이렇게 힐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님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리원이 세계의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힐링을 받았고 나는 너의 작품이 점점점 희망적이고 힐링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또 영감이 되고 너의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인간 김리원으로서의 행복과 축복과 건강 이런 거를 말 너무 두섭게 하는데 기원하고 축하해.